오늘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아주 딥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외롭고 우울해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동안 잘 안 됐잖아요. 감정이 워낙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욕망을 놓아준다는 게 감이 잘 안 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한번 파보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사랑에 대한 갈증을 인정욕구로 생각하고 놓아버리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크게 뭉뚱그리셨어요. 인정욕망이란 것은 가장 단위가 큰 대분류예요. 집 주소로 치면 맨 앞에 나오는 도시 이름이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감정의 근원을 놓아버리는 방식은 감정의 번지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타인에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구나.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길 바라는 이유는 그것이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구나. 내 가치를 높이려 하는 이유는 그런 외부 요인을 에고가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구나. 에고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이 분리된 개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구나. 아하, 그래서 내가 사랑받길 원했구나. 겉으로 표출되는 감정이 근원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해해야 그 감정을 다룰 수 있어요. 장난 전화로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서울에 산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럼 잡을 수 없으니까 장난 전화는 계속 오겠죠. 근데 끈질기게 추적해서 그 사람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번지 101호에 산다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면 장난 전화가 오느냐 마느냐는 이제 내 선택에 달려있겠죠. 집에 쳐들어가서 끝장을 내느냐, 그냥 장난 전화 걸 수 있게 내버려 두느냐. 자, 근데 지금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대충 인정욕망이라는 건 알겠어요. 서울에 있는 건 아는데 정확한 번지수는 모르는 거죠. 그럼 마음이 장난질하는 걸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욕망을 놓아주는 것은 서울 한복판에서 전화 걸지 말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아요. 놓아줘 봤자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정확한 번지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구하는 사랑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다고 할 때의 그 사랑은 사람을 가리나요? 가리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받고자 했던 사랑이 연인에게 받는 사랑이라면 아동 성범죄자에게 사랑받는 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이라 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랑도 똑같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나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는 누가 사랑을 주는지에 따라서 값을 다르게 쳐줍니다. 괜찮은 사람은 값을 후하게 쳐주고요. 하찮고 못난 사람은 없는 이만 못한 걸로 봅니다. 사람을 가린다고요. 그럼 왜 사람을 가리죠? 왜 같은 러브인데 행복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잘은 몰라도 일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타인의 관심과 호의 그 자체가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날 사랑으로 행복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기준을 그 사람이 충족시켜줘야 돼요. 사랑과 별개로 말이죠. 왜 우리 같은 사랑 받아도 누구는 날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반면에 누구는 그냥 살짝 기쁜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안면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존경하던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을 때 훨씬 강한 행복감을 느낀단 말이죠. 이것으로 비추어 볼 때 행복의 척도는 내가 받는 사랑의 양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는 정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만족되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외롭고 쓸쓸한 기분을 느끼는 거죠.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방에서 울고 있는데 엄마가 힘내라고 과일을 깎아줘요. 또 친구가 부르더니 술 한잔 사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세상에 남자 많다고. 근데 그런 관심과 사랑과 지지를 받아도 마음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극한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들의 사랑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이란 게 뭘까요? 앞에 예시를 한번 살펴보죠. 아동 성범죄자, 안면이 있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내게 사랑을 줄 때 행복과 관련된 요소로 볼 만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가인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사랑받을 때의 만족감이 배가 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행복에 겨워하고
범죄자에게 사랑받으면 질색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왜 괜찮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질까? 왜 못난 사람한테 사랑받으면 불쾌하고, 왜 멋지고 좋은 사람한테 사랑받으면 행복한 걸까요? 내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때 올라오는 그 행복감은요, 나란 존재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한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해도 마음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 가치가 올라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느낌을 받죠. 근데 우리가 꼭 잘난 사람에게 사랑받을 때만 행복해하는 건 아니죠. 좀 투박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 그 정성에 마음이 가고요. 반대로 츤데레처럼 가뭄에 콩나듯 호의를 베풀어도 관심이 갈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느낄 수 있게만 해준다면 누가 됐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갈구하는 사랑이란 타인의 관심과 호의를 통해 내 가치를 높이려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든 친구를 만나든 인스타를 하든 그런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이죠.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 정도까지 알아냈다면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대강 보일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고, 왜 마음 아파했고, 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근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을 특정해서 놓아주려면 좀 더 파고 들어가야 돼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상대의 관심과 호의로 내 가치를 높이려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왜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걸까요? 왜 내 가치가 높아졌다고 느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요? 인간의 마음이 행복은 저 밖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라는 존재를 광활한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먼지 같은 것으로 봐요. 너무나 작고 힘없고 하찮은 존재여서 스스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행복은 오직 내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몸과 마음에 국한되지 않은 무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자기 혼자 행복해질 수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저 밖에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욱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당장의 나는 아주 작디 작은 가엾은 존재니까 당장 뭔가 부족하다, 뭔가 필요하다라는 결핍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핍감이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의 원천이고요. 사랑에 대한 갈증은요, 이 결핍감에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은 너무 작고 하찮으니까 상대의 관심과 호의를 통해 내 가치를 높이고 그렇게 나를 더 커다란 존재로 만드는 것. 그렇게 커다란 존재가 되어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더 잘 보호하고 더 큰 만족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이 생존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는 삶의 방식입니다. 인정, 통제, 안전 욕망은요, 마음이 결핍감을 채우는 방식을 기준으로 나눈 욕망들이에요. 내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나를 팽창시키느냐, 내가 욕망하는 대로 상황을 조작해서 나를 팽창시키느냐, 나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나를 팽창시키느냐.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은요, 내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나를 팽창시키려는 인정 욕망을 아주 많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정 욕망을 채워서 행복해지려는 마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정을 그리워하고 남 눈치를 많이 보고 쉽게 상처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무한한 존재이자 행복 그 자체인데 마음은 자신이 먼지 같은 존재라는 착각에 빠져서 뭔가 필요하다는 결핍감을 느낀다. 자, 그렇다면 그 결핍감은 사실에 기초한 실제하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한낱 망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럼 사랑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어떤가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그 결핍감은 사실에 근거한 느낌인가요? 아니면 부족하다는 망상에 기초한 것인가요? 망상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란 감정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낄 때 그 느낌의 근원에 집중해 보면요, 부족하다는 망상에서 그게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족하다, 그러니 그걸 채워야 한다고 되뇌는 마음이 먼저 있고요.
그 마음을 붙잡아 만족을 얻으려는 유혹이 뒤따라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계를 놓아버리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것은 그런 유혹이에요. 그 유혹을 이제는 알아차리세요. 사람의 정이 내 유일한 행복이라 짓거리는 마음을 이제는 그냥 지켜보세요. 그 다음 그 갈망을 기꺼이 놓아버리겠다는 선언을 하세요. 외로워도 괜찮다.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다. 또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내 모습도 괜찮다. 그 모습의 환멸을 느껴도 괜찮다. 그것은 모두 마음의 파노라마일 뿐이다. 나는 그 갈망의 뿌리를 이제 놓아주겠다. 그리고 놓아주면 그 마음 너머의 참된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기 시작할 겁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갈망을 제거하겠다는 용기뿐입니다. 그동안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고통받아 왔다면 이제 그 고통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정말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받았던 것일까?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 것일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